오늘의 키워드는 과외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날이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사교육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삶이자 선택이 되어버렸기에 그만큼 학생에게 수능이란 더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능이 100일 다가오면 초긴장하며 날밤을 지새우고 하루하루를 군대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것 마냥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나날을 보내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스가 수능을 준비했던 그 시기에 과외를 받다가 끔찍한 공포적인 일을 느꼈던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의 정규 모의고사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하고도 그저 그런 고3이었던 허스는 전교에서 상위에 드는 머리가 좋은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기에 모의고사 치는 날 아는 것만 대충 풀고 펜을 굴리며 1번, 2번, 3번 찍으며 모의고사를 모두 끝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모의고사의 결과는 예상치도 못했던 전교 1등,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허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며 수능을 잘 준비하면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건넸고 그 날부터 허스의 부모들은 사방팔방 학원을 찾으러 다녔지만 학원의 학생들은 이미 진도가 다 스케줄에 맞춰서 학습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었기에 학원이 아닌 1대1 과외를 할 수 있는 과외 선생을 찾으러 다녔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대 학생의 종이로 된 연락처와 과외 전단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외 선생님은 허스의 부모님들이 찾았던 수능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준비해주는 1대1 과외 선생이었기에 전화로 몇 마디를 나누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수능 준비를 해보려고 해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 시간이 되신다면 전 과목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과외 선생은 전 과목을 다 하려면 시간상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과외비도 비싸다고 말을 하였지만 다행히도 허스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오토바이 판매점과 골프 연습장을 가진 꽤나 부유한 사람들이었기에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꿈이라며 잘 맡아달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허스는 학교가 끝나고 자신의 집에서 과외 선생님을 맡게 되고 첫 과외를 하게 되는데 과외 선생님은 가디건을 입고 안경을 쓴 차분한 딱 봐도 선생님의 모습처럼 단정해 보였고 수학, 국어, 영어를 차근차근 책을 펼치며 설명해 주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설명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5일을 3시간씩 과외를 했었고 문제풀이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숙제 등도 자주 내주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 대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에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외 선생님에게 문자가 오며 자신이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데 자신이 다니는 교대 주변의 자신의 집에서 하루만 과외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허스는 그저 대학생, 그것도 교대 대학생의 생활과 자취방이 궁금하였기에 알았다는 답장을 하고 교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한 빌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신축이어서 그런지 새 페인트 냄새가 나고 깨끗한 빌라의 꼭대기층으로 향하였고 303호라고 적혀있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과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선생님의 모습이었지만 처음 들어와 보는 대학생의 집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자가 지내는 공간이었는지 몰라도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특이하게도 커다란 검은색의 캐리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허스는 그 캐리어를 보고 선생님에게 어디 여행이라도 가냐며 물어보았고, 선생님은 그 물음에 대학교 시험 기간이 끝나면 가까운 외국이라도 여행을 갈까 해서 캐리어를 샀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허스는 하긴 아무리 교대해도 방학에는 놀러 갈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교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공부했을 거기에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외 수업이 끝나고 허스는 가방을 챙기고 빌라 앞에 나오는데, 나오기 전 선생님이 그래도 집까지 왔다 가는데 뭐라도 줄 건 없고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라면서 그 에너지 음료, 도깨비 음료를 하나 건네주었고, 허스는 수능 준비생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필수품이었기에 인사하고 빌라를 나오며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의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100m 안쪽에는 스타렉스 하나가 비상 깜빡이를 켜며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허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스타렉스 옆을 지나며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해서 마시는데 땅이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며 걸음걸이가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 스타렉스의 문이 열리며 낯선 이가 한 명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허스를 냅다 뒷좌석에 꾸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허스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마치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듯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차에 실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떠부었을 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깊은 산속으로 차가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스는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고 차를 미친 듯이 발로 차며 차 문을 열어 빠져나왔고 숨을 돌리기 위해 냈다 산속의 풀숲으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는데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낯선 사람의 정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허스를 놓쳤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허스의 부모에게 목숨값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서 음료수에는 약을 잘 탔냐는 등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허스는 한참을 생각하다 빌라를 나올 때 선생님이 건네주던 에너지 드링크를 생각이 나며 순간 몸의 털이 쫙 서는 걸 느끼며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허스는 그대로 무사히 산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지만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실대로 말해보았자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 같았고, 아무리 봐도 공부에 담을 쌓은 자신보다는 교대에 다니는 인성 좋아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더욱 신뢰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방 안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문자로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오며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말했다가는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면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특이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